자, 안녕하세요. 2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9일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지난해 4분기 GDP, 이 수정치를 비롯해가지고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나올 것이다라는 요 일정 때문에 경계 심리가 커지며 시장 전체로는 혼조세로 장이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상황을 딱 보면은 어떠한 발언이나 어떠한 지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 여러 개가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골라서 이를 중심으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핵심은 뭐다? PC, 개인 소비 지출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에서 물가를 보는 데 있어서 핵심으로 보는 지표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가 CPI, 두 번째가 PPI, 세 번째가 PC. 네, 이 두 가지가 요즘에 좀 아쉬웠잖아요. 여기까지 아쉬울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경계 심리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예상치가 지금 생각이 되느냐, 이걸 좀 보도록 하면 1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3, 그래서 저번 달에 0.2 나왔거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승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높았는데 여기에서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네. 네, 그러면 그게 호재인 겁니다. 그래서 0.3 전후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대로 나오는지 여러분들 나오는 지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보면 현재 뭐 3월, 5월은 끝난 것 같고요.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해도 65% 정도 됐는데 지금 60%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지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건 또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고 맞춰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끝이냐? 아니죠. 왜냐하면 연준 위원들도 이거는 인정했습니다. 올해 못해도 세 번의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 이 FOMC가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두 달 정도 연속으로 하다가 한 달 쉬고 두 달 연속으로 하고 한 달 쉬고 막 이런 식이 반복이 될 텐데 어느 순간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시장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곤 있지만 인하를 첫 번째 시작을 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이때 시장이 가장 큰 반등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요 관련해가지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쭉 한번 치고 가는 거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페드 위원들의 신중한 발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셸 보만 페드 이사는 이날 한 연설에서 정책 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추가로 둔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의 변화는 없으면서 향후 정책 스탠스 변화를 검토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이번에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로 새로 부임된 이 제프리 슈미드 총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다른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에 결을 유지를 하면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며 여전히 일단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지표가 좋아야지 이 반전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에도 페드 당국자들의 연설이 줄지어서 나올 예정인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갑작스럽게 확 뛰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좋냐? 현재 나오고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 일단 내구재 수주, 이게 3년 이상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으면은 이 내구재 수주가 계속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월 대비 6.1% 하락하면서 어 지금 소비력이 조금씩 꺾이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106.7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아 미국의 경기도 고점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주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대 가격 지표, 소비자, 생산자, 개인 소비, 여기서 이제 괜찮은 모습까지 보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인하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건 뭐다? 결국에 방금 봤던 그 확률도 확률이지만 채권의 가격도 확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요게 우리한테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 아마 얘네가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 이것만 알아두더라도 아, 지금 시작이 되었구나, 아직이구나 라는 거 가늠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관련 내용 때문에 전 세계 이 중동 정세가 특히나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유가 불안, 이 물류 불안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다음 주 휴전 기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얼추 유가 안정 될 수도 있겠네. 이것도 이제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제 유가는 WTI 기준 78.87달러로 플러스 1.66% 상상 마감한 상황이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혼조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만 그것만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고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여기 안에 이제 또 부품으로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이제 H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론이 이번에 양산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생산 발표를 했는데 삼성 질 수 없다. 우리 이것보다 훨씬 발전한 거 요거 이제 내놓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치고 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그동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수율 잡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최고라고 듣기는 했거든요. 삼성은 조금 아쉽고, 네, 수요를 다 잡았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다음 스텝을 이렇게 밟아가려고 한다. 뭔가 좀 꼬이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산량이 어떻게 잡히는지 그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해보시면 좋고요. 당연히 뭐가 됐든지 간에 기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더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반도체 장비 쪽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는 소재 쪽의 판매가 증가를 할 것이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부품들 같은 경우에도 쭉쭉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테니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랑 엮여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5G 효율을 높인다. KT, LG U 플러스 신기술 공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5G, 6G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엔 다 AI랑 엮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AI가 발생을 시키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트워크방 투자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한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코로나 딱 되면서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통신사에서 통신망에 대한 투자 그리고 통신 품질에 대한 투자를 잠깐 멈췄었잖아요.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보여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우리나라에는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요 회사도 있네요. 근데 얘가 나름 괜찮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적이 굉장히 악화가 19년부터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치킨 게임을 걸어왔어요. 우리 많이 겪었죠. 근데 지금 중국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광통신이나 이러한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산을 약간 배척하려는 서방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수혜를 많이 입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작년 한국 디스플레이 수출 24조, 전년비 12% 감소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고금리 때문에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거 뭡니까? TV 핸드폰 이런 쪽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판매가 준 건데 금리 인하 시작을 하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금은 OLED죠. 장비, 소재, 부품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류비 원자재 하락에 찾아온 타이어 3, 4의 봄. 올해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상황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류비는 지금 조금 비싸진 상황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휴전 완료돼 예멘 반군 조용해진다? 그러면 물류비가 현재 나가는 거에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영업이익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구나. 자, 그리고 지금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스킨부스트라고 해가지고 바늘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그 기기 연결해가지고 피부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약품을 쏘고 고주파 쏘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피부과 가면은 뭐 리쥬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장 성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0년대에 보톡스 필러가 대세였다면 이제는 스킨 부스트 요쪽이 확실히 이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쪽 시장이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해외에 이 수출이 되게 잘 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K 컬처, K-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K 드라마, 넷플릭스가 다 뿌려주고 유튜브가 다 뿌려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 거 한번 써볼까? 요러한 심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가격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내용인데 4대 금융회수 포기한 대출이 2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민간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몇몇 이제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 가격이 중간이나 좀 비싸다 싶으면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채권 추심업체 입장에서는 대목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돈 버는 쪽은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 요쪽으로 해가지고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 같은 게 딱 여기에 이제 속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정리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공부한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내에서도 제가 좀 꼽아보는 것들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추세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호재는 좋은데 약간 하락이 나왔다? 그냥 큰 틀로 봤을 때 조금 왔다 갔다 꿈틀거림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결국에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거는 오늘 이 영상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핵심으로 짚어볼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사업이 잘 된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휴장고 지난해 14조 5천억 육박을 했고 향후에는 액화수소부터 시작을 해서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시장이 회사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단순하게 기대만 조금 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의 평가도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느냐? 지금 회사채 언더금리로 해가지고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요 예측 완판. 그러면 야, 언더금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구매할 정도라면 시장에서 보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속 가능성은 너무나도 긍정적이라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등급 상승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금융적인 부분을 끌어들이려고 했을 때 금리적인 이득도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럼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 하나씩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두산이 뭐가 좋은데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역시나 이 원전인데, 근데 이 원전이 대형이랑 소형 SMR로 나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대형에 호재가 뭐가 있느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이 폴란드의 몇몇 원전은 우리가 일거리를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 계약서 완벽하게 사인을 쓰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3월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좋죠? 그리고 체코는 현재 프랑스랑 2파전인데 6월에 결과 나오고 그리고 이외에도 원전 관련해서 일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쪽은 어디? 네덜란드. 이거는 일정상으로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뭐가 됐든지 간에 야 이거 생각하지 못했던 데에서도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먹거리 마를 일이 없겠구나 생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도 밀어준다라고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 1등 미국이 밀고 중국도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기 유럽 쪽에서도 영국이 이걸 계속 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약간의 이 미래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결국 이 역시도 기대감을 우리에게 주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작년, 작년 두산을 먹여 살렸던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전 세계에서 딱 5개의 회사만 상용화가 됐는데 한국에서는 독점, 유일하다. 이게 소재공학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두산이 5번째로 여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쪽에서도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는 과거에도 꾸준했고 앞으로도 꾸준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거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부품만 바꾼 게 이제 수소터빈. 근데 가장 비싼 몸통은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좀 특허가 있는 부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두산은 그거 사가지고 가장 맛있는 거를 우리가 먹으면 그만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봤던 이제 해상 풍력인데 그냥 이거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1등 사업자. 정부에서 뭐 펀드 조성해가지고 지원하겠다 얘기 들려오죠. 그냥 가장 수혜 많이 받는 쪽이 두산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 다시금 슬금슬금 이 폐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그 특허 획득해가지고 자회사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업 키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미래 먹거리 그런 것들도 준비가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마무리 이렇게 딱 지어보게 된다면은 괜히 회사채 완판되는 게 아니구나 정도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황은 너무나 퍼펙트하다 정도로 이렇게 분석을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의 수급과 차트 하나씩 보면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뭐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 굳이 건들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어제 음봉 나왔는데 어땠죠? 외국인 플러스 기관 플러스. 근데 오늘 또 어떻죠? 외국인 플러스 기관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반등 나오잖아요. 개미들만 털리는데 못하러. 네? 이걸 나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면 편안하게 홀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지지 라인은 그냥 21선, 이평선 조금씩 벌어지니까 일단 베스트는 이 위에 있는 거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부분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정배열은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머리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는 481선, 241선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를 1차 목표로 한번 보는 게 어떠할까 싶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481선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항상 여기를 기렸을 때 한 번 더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조금 더 튕겨오르는 거 볼 수 있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매물대 가장 두터운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서 이렇게 디드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목표는 어디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다라고 보여졌던 이 2만 원 위에 부분, 이 아래까지만 노려보자.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면은 본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젠 정리를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물량을 던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부분에 대해 하나씩 이렇게 풀어봤는데 요거를 글로 한번 쓰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모든 게 완벽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은 너무 가파르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 두 번째,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들어오면 건들 필요 없고 지지라인 베스트는 21선 위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는 481선. 돌파하고 자리 잡게 된다면은 2만 원 아래까지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보너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면 이게 모든 게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년 동안 고생했던 이 추세 자체가 바뀌면서 1년짜리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렇게 버틴다는 가정 하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제 영상을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